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수가 되기가 힘들죠. 이건 본업으로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땐 고수를 만나야 됩니다. 고수와 화수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으로 때가 좋아서 운 때문에 행운으로 부동산 부자 되신 분들 있죠. 어려운 경기가 되면 그놈의 행운 때문에 진짜 하우스푸어 되거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만 공부해가지고 혼공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고수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투자의 마음을 좀 땡겨야 될 때와 느슨하게 할 때와 투자를 안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강의하는 재개발 예정지 하나를 가지고도 고수와 하수는 차이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는 반드시 다릅니다. 고수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하수는 함부로 제잘제잘 합니다. 저는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간을 채워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잘제잘 거립니다. 하지만 저의 제잘거림은 반드시 하수와 다른 고수의 제잘거림이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개발 예정지 좋아하시죠? 왜 재정지 좋아하시죠? 좀 더 약간 10년을 내다보고 또 적은 투자로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다 아파트가 있지만 또 다른 좀 큰 부담 없는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를 찾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나도 좀 또 다른 좀 자산을 좀 불려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재개발 예정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개발 투자, 재개발 예정지를 잘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노하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이 하수들한테 듣고 온 사람들이 투자 잘해놓고도 엄청 괴롭힘을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행복을 느끼죠. 뭐 예를 들어서 증산 4구역 투자하신 분들 저 괴롭힌 분들 많이 있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뭐 염리 5구역, 염리동 5구역, 4구역 엄청 괴롭혔던 분들 뭐 어떤 하수가 그랬대잖아요. 뭐 여기는 신축이 많아서 염리동 투자하면 안 되고 여기 다 청산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 신축들 투자하신 분들 오히려 전세값 높아가지고 돈 더 적게 투자하고 지금 한마디로 대박 났죠.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요 하수들은 입을 그냥 제잘 자기 거 뭐 자기 동네 팔려고만 와가지고 고객을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제잘 거려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재갈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사람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더니 투자하려고 했던 것까지 해야 그랬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개발도 없고 아마 20년, 30년 가도 재개발은커녕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서울에 또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든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고르는지 한번 보시죠. 지렁이길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야 됩니다. 지렁이길이 뭐냐고요? 이렇게 보통 도로가 어떤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보통 4m, 6m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로들은 2m, 3m 뭐 차도 못 들어가는 차량도 있어요. 차도 들어가도 겨우 승용차 한 대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공사 차량 못 들어갑니다. 공사 차량의 대표적인 게 뭐죠? 철거해야 되니까 트럭. 그 다음에 레미콘, 철근, 콘크리트 또 쳐야 되니까 뭐 레미콘. 뭐 이런 차량들 또 펌핑 해줘야 되니까 펌프카.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동네가
신축 몇 개 짓다가 신축들 짓다가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어서 노후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지역. 이런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창신동, 창신동 같은 데가 지렁이길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염리동, 염리 4구역, 5구역 지렁이길 많아가지고 신축 몇 개 하고 나서 끝났죠. 이런 지렁이길 있는 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라도 이 도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서울에 많이 있나? 어느 정도 있는데 많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개발 예정지를 찾을 때 임장을 하시거든 지렁이길이 많은 지역은 반드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개발되는 가장 핵심은 뭐죠? 동의서. 주민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때가 있어요. 여기나 큰 대로변, 대로변 20m 대로변, 3차선, 4차선 있는 대로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공덕 쪽에 가서 보면 마포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는 데가 있죠.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있다 보면 이게 뭐 고덕역, 아현역 있는데 역을 뺀 나머지 지역만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변, 법원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 이쪽은 개발을 안 하죠. 왜? 대로변은 상업 및 업무 시설이 갖고 가야 되겠죠. 이런 지역 꼭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역이나 대로변 가가지고 역 이런 데다가 꼭 투자하죠. 왜? 세가 잘 나오니까. 세가 잘 나오고 임대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비싸게 사지요. 비싸게 산 건 생각 안 하고 재개발 예정지면 재개발하면 되는데 무슨 월세를 받겠다고 가가지고 대로변이나 역 주변에서 사요. 이런 지역에 사는 것은 재개발하고 안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재개발 예정지 할 때는 좀 확실히 들어갈 때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싸게 사더라도 여기 마포 레미안 프로젝트 언덕 산 꼭대기에 사시기 바랍니다. 싸게 사고 전 싸게 산 만큼 임대는 낮죠. 임대료는 낮지만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멀고 이면도로 적어도 역에서 한 70m, 역에서 70m에서 150m 이 정도는 벗어나야 돼요. 역에서 70에서 150m는 벗어나야 되고요. 요 큰 대로변하고 할 때는 한 블럭 정도는 벗어나야 되겠죠. 한 블럭이면 한 3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0m 정도를 좀 벗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재개발 예정지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은 역에서 벗어나는 이런 지역들. 이 큰 대로변의 이면도로 지역. 그래서 약간 먼 지역, 이면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뉴타운이나 이런 데 한번 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대로변 다 포함돼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변 주변에 있는 장사,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을 없애지 못해서 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태반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로변은 들어가는 것들은 비싸기만 굉장히 비싸고요. 세 따져보면 세도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조망권이나 대로변 이면도로 지역입니다. 이면도로가 또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딱 있는데 여기에 신축이나 아파트, 새거, 아파트, 신축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사지 말라고 하죠. 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고 신축은 뺀다고 하죠. 그런데 조망권을 가리는 이것들은 다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야 이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 가면 되죠?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가서 보십시오.
동양 아파트에서부터 뭐 청구 한신 아파트 그 많은 것들 다 재건축 대상이고 어떤 거 2000년도에 그 중국난 아파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경미한 변경들, 경미한 것들은 노후도에 크게 미치지 않은 것들은 다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죠. 뭐가 있죠? 조망권에 대한 이익. 그리고 또 대로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면은요,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 아파트 개발하는데 무슨 지역주택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로주택 사업 개발하는 줄 알고 막 조각조각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나눕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적어도 땅 하나가 개발을 하려면은요, 적어도 10만 제곱미터 정도, 최소 1만 이상이거든요. 그렇지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가 돼야 이거 개발이 되는데 가서 그냥 뭐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기주의 때문에 뭐 1구역, 2구역. 옛날에요. 성수 전략정비구에도 강변하고 강변 아닌 쪽하고 큰 대로변을 버스 다니는 길로 나누어가지고 막 구역을 19개, 20개. 한남 뉴타운도 막 옛날에 10몇 개 하다가 7개 하다가 지금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다 줄여야 되죠. 왜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 학교, 그리고 도시가 도시답게 구별하려면은 좀 커야 되죠. 이런 이기주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대로변에 있는 것들, 대로변에 있는 요런 신축들이나 이런 것도 사십시오. 새도 잘 나가고, 그리고 대로변, 이 대로변은 빼야 돼요. 대로변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빼고는 이 도로의 접근성이라 안 좋기 때문에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도 잘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로변을 할 때도 주의 한 번 더, 대로변 20m, 30m 이렇게 대로변에 직접 붙어 있는 상업 및 업무 시설을 뺀 이면도로, 그죠? 대로변의 이면도로 지역을 집중적 투자를 하라. 뭐 특히 뭐 이런 거 보면은 가서 예를 들어 언효로 삼가 같은 데 가보세요. 가면은 막 지들끼리 막 나누어 가지고 여기 몇 구역 저기 몇 구역 나누거든. 그런 쪼가리 작품은요, 과거에 여기 이 그 서계 청파 또 뭐 용문동 뭐 일대 상강로 연효로 3가 4가 보시면은요, 옛날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졌다 보면 다 덩어리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 걸 볼 겁니다. 도시의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쪼각 서로 도로도 안 내놓고 공원도 안 내놓고 학교 뭐 공공시설도 안 내놓는 그런 거보다 크게 만들어서 기부채나 받아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 잘 만드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쪼각나는 데는요, 절대 이거 뭐 허가가 난다 할지라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쪼각나는 것보다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이런 붙어 있는 지역들, 딱 붙어 있는 지역 빼고 이면도로 요런 중심으로 투자하면 좋다. 그래서 꼭 포장을 하자면은 한강 붙어 있고 대로 붙어 있고 여기 이면도로 있으면 요 이면도로 요 사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망권, 대로변의 접근성 이런 것들도 중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정지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있는데 파란 것은 신축이에요. 신축이 많이 있고 빨간 것은 구축이에요. 구축 빌라가 많은 지역,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면 다 신축하게 마련이거든요. 신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 노후도는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죠? 호수밀도가 안 맞는 거예요. 호수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수인 노후도로마저도 호수밀도. 그렇지 않으면 뭐 세장형, 아니면 과수토지, 아니면 뭐 접도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서울에 많지가 않죠. 이런 데는요, 오히려 신축을 많이 지어가지고 좀 오래된 데가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방배 13구역.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빌라였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앞으로 이런 지역이 뜰만한 지역, 이미 다 지어가지고 더 이상 지을 이런 구축 단독주택들이 별로 없는 데가 어느 데였죠? 뭐 합정동 8번 출구, 합정역 8번 출구 쪽, 망원동, 그 다음에
자양동 1구역, 자양 1동, 2동, 뭐 3동 이런 데는 다 지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데가 반포 1동 여기도 많이 지었죠. 그 다음에 역삼동도 짓기만 하면 뭐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뭐 30억 가겠죠.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노후가 아예 진행된 데에다가 자녀 애들한테 사줄 때 사줘야 되는데 이런 데 막 새로 이제 막 단독주택 되게 많은 데다가 사줘가지고 이제부터 막 신축 들어가는데 사면은 짓는 거 구경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 다세대가 이미 많은 지역에 그런 애정지를 찾아라. 단 노후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새로운 신축이 많은 데보다 어느 정도 신축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미 막 지어버린 데 있잖아요. 그리고 12, 13년 지났으니까 이런 데가 예정지가 더 좋다. 그 단독주택 많으면 신축이 많아져서 노후도 못 맞추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를 탈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좀 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